최근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법조계에서는 오랫동안 상당히 뜨거운 주제였는데요. 유류분 제도로 인하여 부당한 일도 참 많습니다. 가령 형제가 있는 경우에 형은 병든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고, 동생은 부모님 땅에 농사 지으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농사짓던 땅을 동생에게 물려줬는데 형이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건도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상속사건을 경험하신 김종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분석하고 유류분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처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자식들 중에서 막내가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끝까지 부양하였다면 부모님이 재산을 막내에게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곁에서 효도하는 자식이 아무도 없었다면 부모님이 전 재산을 학교나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내용으로 유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자식들이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고, 또한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면 이러한 기대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법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법정 상속 순위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이고 배우자는 1, 2순위와 함께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 반계혈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류분은 이 중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그리고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상태에서 김 변호사님께 유류분에 관한 최근 헌재 결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크게 세 가지를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첫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 중에서 부모님 재산을 많이 상속받은 형제자매를 상대로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다른 형제자매가 그 사망한 형제자매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못된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셋째, 유류분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요즘 형제자매들끼리는 서로의 재산 증식에 기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이고, 실무상으로도 형제자매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헌 결정으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둘째, 셋째 부분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어떤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위헌 선언으로 그 법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법적 공백으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위헌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예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국회에서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는 부득이하게 종전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개정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해두었으니 국회에서는 그때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유류분 상실 사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두지 않으면 헌법에 왜 합치되지 않나요? 먼저 민법에는 상속 결격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5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언이나 상속과 관련하여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본인에게 유리한 상속을 이끌어내려는 사람에게서 상속권을 박탈함으로써 상속과 관련한 모럴 해저들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에는 상속 결격 사유 같은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자가 피상속인을 유기하고 학대하는 등으로 폐륜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직계 존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못된 가족에게는 유류분을 박탈하는 입법을 하도록 강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폐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마련하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부합하는 아주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네요. 다음으로 헌재의 결정 내용 중에 기여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여분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다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형제가 있고 2억 원짜리 아버지 땅을 살 때 장남이 1억 원을 보탰다면 장남에게 1억 원을 먼저 기여분으로 빼놓고 나머지 1억 원을 5천씩 나눠서 장남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차남은 5천만 원 이렇게 상속받게 되는 것이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헌재 결정 내용 중에 기여분에 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법 규정이나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항변 사유로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 중에 오랜 기간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면서 부모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자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오면 기여분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법원은 법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대로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단순위원 결정이 났으니까 헌재 결정과 함께 소멸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먼저 유류분 상실 사유가 되는 폐륜 행위를 법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유류분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실 사유 범위를 넓혀 유류분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2025년 12월 30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유류분의 근거 자체가 소멸하게 되어 유류분 소송과 관련하여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에 대하여는 유류분에도 기여분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여분에 관한 법 개정과 관련하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에 대하여 자녀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향후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법률 문제들과 달리 상속재산 분할 문제는 그 특성상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이니까 그 가액도 매우 클 때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송무팀은 상속 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질의해 주시거나 법무법인 평안에 전화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